오겠지? 올 거야. 올 거라고 난 믿고 있어. 자, 일단 그 내용을 천천히 한 번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을 쭉 본다 그러면은 일단 맨 첫 번째, 그쵸? 일단원이 경우의 수. 그래서 경우의 수 중에서 지금 두 개 단원이 지금 나간 상태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 가지 순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복조합과 이항정리. 근데 이항정리는 지금 뒷부분에서 사실 쓰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디에서 또 쓰이냐? 오늘 나가는 게 대단한 두 번째입니다. 확률이에요. 자, 요게 단원상으로 그냥 두 개 단원으로 구분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확률의 뜻과 활용. 그래서 확률이 뭔지 잠깐 좀 보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뭔가 새로운 단원이긴 한데 확률이라고 정의만 좀 내리고요. 위에 있는 내용 그냥 그대로 갖다가 다 씁니다. 수학 하에 나와 있던 그 순열조합 있죠? 걔까지 그냥 다 들어가요.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위주로 좀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이 이제 조건부 확률. 자, 조건이 첨부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안에 그 부록으로 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안에 세부적으로 내용 들어간다면 첫 번째가 조건부 확률의 어떤 정의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립과 종속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밑에 나오는 중립시행의 확률, 여기에서 요 이항 정리를 조금 써요. 이항 정리를. 근데 뭐 이거 몰라도 이거를 보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라서 일단은 좀 논외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마지막 단원, 이제 통계 단원에서 보면은 단원이 세 개가 나와 있어요. 이 다섯 번째 단원이 이제 이산확률 분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연속확률 분포.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이 7단원, 통계적 추정. 글씨는 좀 날아갑니다. 일단 좀 막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총 7개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산확률 분포 안에 나중에 뒷부분에 특수한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걔가 이항분포라는 애가 있어요. 엄청 중요한 애요. 이거 미친 듯이 중요한데 이름 보면 좀 뭔가 라인이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 들어가요. 뭐 물론 여기는 또 독립적인 내용이라서 이것만의 구조만 따라가도 사실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여기에 있는 논리를 일부 좀 갖다가 써야지만 풀리는 애들이 가끔 있기는 해서 그때 조금 모르면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어차피 이쯤 내려가잖아요. 다 까먹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다시 필요한 부분만 일부 끄집어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그래서 오늘은 확률의 뜻과 활용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에 있는 확률이라는 용어의 저희가 뭔지 일단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워도 되겠지? 그래서 크게 필요 없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확률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 있어요. 요걸 좀 정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시행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시행이라는 용어. 얘는 정의가 뭐냐면 뭐 시행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잘 몰라도 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얘가 저희가 좀 길어요. 자, 정의가 뭐냐면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행위가 가능해야 하며 그리고 그때 나오는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말할게요. 그냥 확률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게 그냥 시행이에요. 주사위 굴리는 거. 이게 시행입니다. 자, 근데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똑같은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사위를 굴릴 때 어디다가는 이제 아스팔트에 던지고 언제는 빙판에다 던지고 언제는 막 불구덩이에 던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조건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은, 물론, 별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영향을 주면 어떻게?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동일한 조건에서 행위하는 거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주사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러 번 던진다. 뭐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주사위가 폭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한 번 던지면 또 못 던져요. 다시는 던질 수 없어. 그러면은 이건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확률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굴리는데 3이 써져 있는 면에 자석이 붙어 있어요. 자석판에다가 던져. 맨날 3만 나와요. 안 되겠지? 그렇죠? 그거는 우연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자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확률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행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냥 다 까먹고요. 그냥 주사위 굴리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괜찮죠? 주사위 굴리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용어로 이제 사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사건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요거예요. 어떤 시행의 결과가 들어가 있는 집합이에요. 이 무슨 소리야? 그냥 확률적 행위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결과들이 들어가 있는 집합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사건은 집합하고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짝수가 나오는 사건.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굴려서 짝수가 나온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 시행이라고 칩시다. 자, 거기서 짝수가 나온 사건이면은 뭐야, 그럼 뭐 2랑 4랑 6밖에 안 나오지. 괜찮죠? 그냥 그 집합이에요. 이게 짝수 사건.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집합들, 이런 사건들의 이름도 붙여요. A 사건이다. 이러면서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지? 다른 것들 중에 하나의 예시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죠? 전체 다 나오는 거. 전체 집합 같은 거예요. 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표본 공간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를 굴린다 라고 한다면은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정의는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가 다 들어가 있는 집합.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떤 시행에서의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가 다 존재하는 집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사건 뒤쪽 말은 사실 그냥 빼도 상관없어요. 그냥 전체 집합이에요. 쉽게 따지면은. 자, 다만 우리가 얘 이름을 붙일 때 전사건은 S라고 붙입니다. S라고 붙여요. 우리가 전체 집합은 U라고 쓰잖아요. 근데 전사건에서는 S로 씁니다. 왜냐면은 얘가 영어가 샘플셋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냥 표본, 그냥 샘플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만약에 주사위 시행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1, 2, 3, 4, 5, 6 이거 다 들어가 있는 집합이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될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용어가 공사건이에요. 뭐 이름 딱 보면 알겠죠? 그냥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그래서 얘는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사위 굴리는 시행에서 1부터 6까지밖에 없어요.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죠? 이렇게 잡아버리면 당연히 뭐예요? 공사건이겠죠? 뭐 원사 하나도 없을 테니까. 그죠? 주사위 1부터 6까지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다? 공사건. 그렇죠? 표시도 공집합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번에 나오는 걸로 이제 합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돼요. 자, 왠지 느낌상! 오케이. 자, 왠지 느낌상 어때요?
자, 왠지 느낌상 집합에 있는 것 중에 합집합하고 이름이 굉장히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합집합 기호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이라는 이름을 끌고 와서 그냥 집합하는 거예요. 괜찮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짝수 사건이라고 다시 한번 할게요. 짝수 사건 A 2, 4, 6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수 사건 B라고 한번 해볼게요. 홀수 사건, 소수 사건이라고 할게요. 소수 사건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는 소수 2, 3, 5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합사건은 마찬가지로 합집합처럼 써주면 됩니다. 합집합처럼. 자, 그래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2, 3, 4, 5, 6.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사건이 합사건이다 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곱사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교집합 같은 느낌이겠죠. 곱의 법칙의 이름을 따서 그냥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집합 기호로 가요. 그래서 얘는 지금 A 교집합 B, 그렇죠? A 곱사건 B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곱사건이니까 두 개의 공통된 거기 때문에 2예요. 자, 얘는 지금 이름을 만약에 붙인다 그러면 뭐라고 붙이냐? 주사위 시행에서 짝수이면서 소수인 사건.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괜찮죠? 얘 같은 경우도 뭐라고 붙일 수 있어요? 짝수이거나 소수가 되는 사건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이고요. 교집합입니다. 괜찮죠?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집합이라는 이름을 사건으로 둔갑시켜 놓고 그냥 경우의 수를 사건으로 다 몰고 가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너무 길잖아요. 줄여 쓰는 용도예요. 단순하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용어가 이게 전부 다냐? 아쉽지만 좀 더 있어요. 첫 번째 또 여사건. 그렇죠? 여사건은 또 C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의 여사건이다. 그렇죠? 그럼 얘는 짝수가 아닌 사건이잖아요. 주사위 시행에서. 그래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마지막 하나가 더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 요게 조금 헷갈려요. 당장은 그렇게 헷갈리진 않는데 나중에 독립종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면은 배반사건이에요. 배반사건. 배반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율배반적이다? 몰라. 그냥 뭐 반대되는 개념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반대는 아니고요.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A 사건과 A 여사건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어때요? 공통된 원소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은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집합으로 따지면 집합의 서로소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기억나요? 집합의 서로소?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사건이 2랑 3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1과 7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이 두 사건은 공통된 게 있어요? 없죠. 배반 사건이에요. 이게 전부 다요. 괜찮죠? 그래서 용어 정의를 그냥 한번 봤습니다. 다시 한번. 시행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그냥 확률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확률적 행위. 그 다음에 사건? 그냥 집합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냥 다 집합이에요. 전사건, 전체 집합, 공사건, 공집합, 합사건, 합집합, 곱사건, 교집합. 그쵸? 그 다음에 여사건은 그냥 여집합과 똑같고 배반사건만 지금 공통원소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잠깐만 시행과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자, 1번과 2번, 아니죠,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요거 한 번만 싹 다 써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잠깐만 풀어볼게요. 1번부터 6번까지.
그렇죠. 뭔가 느낌이 조금 어때요? 그냥 집합하는 느낌이죠? 자, 근데 이게 뒤로 들어가면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뒤로 들어가면은. 오케이. 다들 잘 구하고 있으니까, 딱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뭐, 주사위시에서 표본 공간이다. 그럼 당연히 뭐 1부터 6까지 다 나오는 거죠. 1, 2, 3, 4, 5, 6. 그쵸? 그 다음에 홀수 사건이다. 1, 3, 5. 그죠? 그냥 집합 기호 그냥 그대로 써주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배수 사건. 뭐야, 이거? 2, 4, 6, 8, 10.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3배수는 3, 6, 9. 뭐, 이거는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써놔야 보기가 좀 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2배수면서 3배수인 사건이죠? 이걸 우리는 6배수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배수면서 3배수인 거는 6 하나밖에는 없네요. 그렇죠? 얘는 교집합 곱사건이에요. 그죠? 곱사건. 괜찮죠? 자, 그럼 얘는 2배수거나 3배수인 거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쓸 거는 2, 3, 4, 6, 8, 9, 10. 그쵸? 2배수면서 3배수인 게 전부 다 들어가죠. 그래서 2배수거나 3배수인 사건. 오케이? 합집합 합사건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3배수가 아닌 거네. 3배수가 아닌 것과 A에 공통된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만. 3배수가 아닌 거. 와, 잠깐만. 이걸 그럼 다 써야 되나? 1, 2, 4, 5, 7, 8, 10.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지금 2배수 중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2배수 중에서 여기 있는 거 다 빼요. 그럼 얘 빼야지. 얘 빠지고, 얘 빠지고, 얘 빠지고. 2, 4, 8, 10 빠지죠? 2, 4, 8, 10 빠지니까 6밖에 없네요. 근데 이거 우리 집합할 때도 했었습니다. 차집합. 괜찮죠? 차집합. 괜찮죠? 그럼 여기에서는 차사건이라 그래요? 아니, 여기서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괜찮죠? 그냥 생각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혹시 드모르간 법칙 기억나요? 그쵸?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랑 똑같은 거. 괜찮죠? 기억나죠? 지효 괜찮아요? 오케이. 상재 괜찮지? 오케이. 너무 쉽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지금 합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 다기 때문에, 뭐예요? 1부터 10까지 중에서 얘 뺐으니까 1 나오고, 5 나오고, 7 나오고, 8, 9, 10 없네요. 그죠? 요게 전부 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2로 7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7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7, 8, 9번도 후딱 한 번만 풀어봅시다. 7, 8, 9번.
자, 이거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조금 헷갈릴 것 같기는 합니다, 얘는. 자, 여기에서 지금 배반 사건인 거를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이고, A, B는 지금 공통된 원소가 지금 2개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A와 B는 서로소가 아니에요.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A와 C? 아우, 되죠? 그렇죠? A와 C는 배반 사건이 맞네요. 그리고 B, C는 어때요? 공통된 원소가 있죠. 그래서 B, C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 A 여사건은 뭐냐? 그렇죠? 짝수가 아닌 거니까 A의 여사건, 그렇죠? 1, 3, 5. 그죠? 그냥 단순하게 여기 나오고 그냥 끝날 겁니다. 자, 그럼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져서 나오는 뒷면이 모두 나오는 사건이 A예요. 이거 만약에 다 써본다면 얘는 어떻게 돼요? 앞, 앞뒤, 뒤앞, 뒤뒤. 그렇죠? 이렇게 순서상으로 잡혀져 있다면 이런 집합, 이런 사건이 지금 현재 전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지금 A 사건은 뭐냐? A 사건이 2번 모두 뒷면 나오는 사건이죠? 그렇죠? 2번 모두 뒷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랑 배반 사건인 것은 총 몇 개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답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1개, 막 2개, 막 8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사건들은 총 몇 개예요? 만약에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이런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의 종류는 총 몇 가지일까요? 그죠?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지금 총 4가지죠? 괜찮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 배반 사건인 거를 구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2번 모두 뒷면 나오는 사건 뭐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 3개가 그러면 다 배반 사건이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가 얘는 나올 수 있는 결과들만 지금 써놓은 것 뿐인 거고 예를 들면은 B라는 새로운 사건을 만들 때 이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만 앞면 나오는 사건 막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만 앞면 나오면 이렇게 2가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앞, 앞뒤 그렇죠? 이런 사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이 전 사건에서 그러면은 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은 총 몇 가지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16개요. 괜찮아요? 괜찮죠? 왜냐면은 얘 중에 첫 번째 동전이 서 있는 사건. 그렇죠? 그럼 C 사건이라고 칠게요.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공사건. 괜찮죠? 공사건. 그러니까 지금 쉽게 따지면은 얘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그렇죠. 얘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사건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총 16개의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그 16개 사건 중에서 얘랑 배반 사건인 거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어떤 D라는 사건이 있다 그랬을 때 요 뒤 나오는 것 빼고 나머지가 다 들어가 있는 사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16개 사건 중에서는 이것도 있으니까 얘는 지금 배반 사건이에요. 괜찮죠? 이것도 배반 사건이에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얘만 없고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구나.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의 세제곱이에요. 괜찮아요? 그렇죠? 8개의 사건이 지금 얘랑 다 배반 사건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거를 이쪽에다가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자, 수용도로 한 번만 좀 볼게. 앞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봅시다. 앞면, 뒷면, 뒷면, 앞면, 뒷면. 자, 이걸 가지고 일단 크게 따져보면은 앞면, 앞면이 있는 사건이거나 없는 사건이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앞면, 뒷면이 있는 사건이거나 없는 사건이거나, 그랬을 때 뒷면, 앞면이 있는 사건이거나 없는 사건이거나,
있고 없고. 그쵸?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여기도 그대로 또 나오겠죠? 그쵸? 있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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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 괜찮죠? 사건이 총 16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현재 전 사건인 거예요. 괜찮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이 다 들어가 있는 집합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나타냈을 때 지금 사건에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뒷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A 사건인 거예요. 괜찮아요? 요게 A 사건. 그러니까 얘랑 대반 사건이면은 뒷면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쵸? 뒷면 없는 거. 앞에 거는 있으나 마나 상관없지 않아요? 그쵸? 얘랑 배반 사건이면은 이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이렇게 수용도를 다 써서 해야 되냐? 아니, 2의 세제곱. 괜찮죠? 오케이, 2의 세제곱. 자, 그래서 8개인 것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1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11번. 오, 11번. 11번. 어디가 컨디션 좀 괜찮아? 아니, 잠깐만. 이제 스윙만 했어. 응? 이제 스윙만 했어. 수혜? 네. 건강해야 돼? 안 돼. 아이고. 미안. 아이고. 저려. 안에 있나? 저거. 하나 어디 갔어? 내가 찾을게. 내가 찾아줄게요. 찾았어? 미안. 건강해야 돼? 요거 마지막에 한 거 저 이해돼요? 9번? 아니, 부분집합의 개수 혹시 알고 있어요? 그치? 아니, 그럼 뭐, DD만 없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시나오는 아, 이해돼요?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A 사건은 둘 다 D 나오는 건데 사실 전 사건 저거 지금 총 4개 나왔잖아요. 쟤로 놓고 본다면 사실 나올 수 있는 사건이 16개라는 거 괜찮아요? 그치? 16개. 그 16개 사건 중에서 DD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럼 뭐 8개겠지 뭐. 괜찮아요? 오케이. 너무 쉽지? 여기까지 중에서 혹시 헷갈리는 거 좀 있어요? 아이고. 이거? 그러면 서로 같은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총 6가지가 되겠고 두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거니까 잘했네요. 그 다음에 차가 3인 사건도 쓸 수 있고요. 근데 그죠? 3개가 더 나오지? 그러면 그때 배반 사건인 걸 골라달라고 그랬는데 A 사건하고 B 사건 놓고 보면은 아이고 이게 공통된 원소가 있어요. 그 배반 사건이 아니니까 기원 당연히 알겠고. 이거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A 집합이 원소가 6개인 거예요. 원소. 그치? 원소 6개. 그러니까 여기 원소 6개고 원소 5개잖아요. 둘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지. 교집합이 어떤 게 있어? 3,3.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은 배반 사건이 안 되는 거지. B와 C. 그러네. B와 C도 배반 사건이죠. 3차이 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케이, 쉽지. 안 되는 오케이. 자, 11번을, 잘했네. 오케이. 오케이. 미안. 자, 여기다 써봐. 요건 괜찮죠? 혜성아, 요건 괜찮지? 오케이. 자, 일단은 11번도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얘는 그 원소가, 각각의 원소가 그냥 순서상으로 나오진 않으니까 좀 할만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건의 개수가 총 몇 개? 2의 6제곱. 64개예요. 그렇죠. 공사건 포함해서. 괜찮죠? 모든 사건은 전 사건의 구분 집합입니다. 사건하고 집합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둘이 그냥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A 사건 1, 2, 6. 그 다음에 B 사건 2, 3, 4. 그렇죠.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전 사건의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 두 사건 A, B와 모두 배반 사건인 걸 구해달래요. 얘랑도 배반이고 얘랑도 배반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건을 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도 배반 사건이고 그냥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B와 C도 공사건이 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1, 2, 6 없어야 되죠? 2, 3, 4 없어야 돼요. 5밖에 없네. 그럼 뭐야? C는 5 빼고는 딴 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럼 한 개냐? 아니, 공사건이거나 아니면 5만 들어가 있는 사건. 그래서 2개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이거를 한번 벤 다이그램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아무래도 좀 집합이니까 벤 다이그램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전체에 이런 전사건이 있어요. 자, 여기에 A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습니다. 1, 2, 3, 4, 5, 6 중에서 지금 1, 2, 6은 여기 있어요. 그쵸? 2, 3, 4는 B 쪽에 있습니다. 둘이 공통된 게 2가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는 1과 6이 있겠고 이쪽에는 3과 4가 있을 거예요. 5는 아무 데도 없네요. 괜찮죠? 그럼 A랑 배반 사건이고 B랑도 배반 사건이면은 솔직히 이거잖아요. 그쵸? 한마디로 C는 얘를 펌하거나 아니면은 얘도 펌 안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안에 얘가 있는지 없는지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나머지는 한 가지. 왜? C 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렇죠? C 안에 배치될 수 있는 게 한 가지, C 안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경우 두 가지. 그렇죠? 여기도 한 가지.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두 가지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끝! 실과 사건은 끝. 근데 한 가지 용어를 더 봐야 돼요. 자, 요게 새로 나오는 마지막 용어는 뭐냐면은 사실 요게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자, 뭐냐면 근원 사건이에요. 근원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한 번의 시행으로 나올 수 있는 결과 집합이에요. 자, 이거는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가장 근원적인 애는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딱 굴린다고 쳐봐요. 주사위를 굴렸는데 1, 2, 6이 한 번에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죠. 한 번 굴리면은 한 번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근원 사건은 지금 요런 예시, 주사위 시행을 기준으로 예시를 든다면은 요걸로 든다면 1만 나오는 집합, 2만 나오는 집합, 3만 나오는 집합, 4만 나오는 집합, 5만 나오는 집합, 6만 나오는 집합. 쉽게 말하면 원소 한 개짜리인 사건이에요. 괜찮죠? 원소 한 개짜리 집합. 그거를 근원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뭐 너무 그렇게 칼같이 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전체적으로 딱 느낌만 잘 알고 있으면 집합이랑 굉장히 유사해서 푸는데 크게 지장 없을 겁니다. 근원 사건.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 좀 지워도 되죠? 그렇죠? 지워도 괜찮지? 오케이. 자, 그러면 확률로 갑니다. 확률로. 자,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율. 자, 근데 그 비율에 관련된 거를 총 3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확률과 통계 그 내용에서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수학적 확률이에요. 이 수학적 확률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99%가 넘어요.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다 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해도 거의 뭐 무방할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통계적 확률. 사실 통계 단원에서는 통계적 확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얘 뭐 그냥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좀 논외로 가고 마지막 세 번째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기하적 확률은 교육과정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거예요.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99% 이상의 수학적 확률과 한 1% 정도쯤 될까 말까 하는 통계적 확률, 이렇게 2가지만 정리해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학적 확률은 그냥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 그대로 그냥 수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는 거. 뭐라 그럴까?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정육면체 주사위를 한번 굴린다고 쳐볼게요. 자, 그래서 앞부터 1, 2, 3, 4, 5, 6 뭐 이렇게 숫자가 써져 있는 주사위라고 쳐봅시다. 그럼 우리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라고 하죠? 그쵸? 주사위 굴렸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 왜 6분의 1로 잡느냐? 지금 보면 어때요? 이 각각 정육면체면에 각 면이 나타날 확률이 다 똑같죠? 그렇죠? 정육면체라고 한다면 물론 여기서 뭐 얼마나 파졌는지 뭐 질량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뭐가 더 어떻게 이거 배제하고 모든 면이 나올 확률이 고르게 분포한다 라고 친다면은 우리가 1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5의 눈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이 나올 확률도 A, 2가 나올 확률도 A, 몰라 그냥 같다라고만 생각해 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다 더해줘요. 그럼 당연히 얼마예요? 전체 확률은 100% 그냥 1로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1이니까 6의 2가 1 따라서 모든 면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구나 라고 뽑아낼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뽑아낸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뭐로 볼 수 있냐? 이 6개가 전 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전체 경우의 수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요 1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거. 1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예요. 괜찮죠? 그래서 확률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수학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각각의 면이 나올 확률이 만약에 다르다.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 확률은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어렵게 말해서 괜찮죠? 모든 면이 존재할 확률이 똑같을 때 우리는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 번만 좀 써볼게요.
자, 수학적 확률, 뭐, 줄로 쓰는 건 그냥 냅두고요. 얘는, 만약에 근원사건의 확률이 같다면, 알고자 하는 어떤 사건,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고 해요. 그때 앞에 P라는 기호를 써서 집어넣습니다. 자, P라는 기호는 뭐냐면은, probability.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어. 자, 얘가, 확률,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probability A라고 한다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그냥 생각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다? 방금 본 것처럼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되는구나. 괜찮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 사건 얘 딱 보면은 1, 2, 3, 4, 5, 6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전 사건의 원소의 개수. 괜찮죠? 그래서 사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경우의 수를 끌고 오는 거예요. 괜찮죠? 집합을 끌고 오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곧 경우의 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긴 거를 갖다가 그냥 한 줄로 써버리면 끝나니까. 괜찮죠? 자, 그 편의성 때문에 쓰는 것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는 어떻게 본다? 전체 경우의 수분에 A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로 들어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걸로 문제 99% 풀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현재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왜? 보면 알겠지만 경우의 수잖아요. 확률이라고 이름을 빗댔을 뿐이지 사실 경우의 수 다 구해줘야 돼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케이스도 엄청 많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앞에 내용이 다 리바이벌이 될 거예요. 자, 얘는 별이 100만 개가 될 겁니다. 100만 개. 자, 이때 단 수학적 확률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면이 나올 확률이 다 똑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경우의 수만 가지고 갈 수 있구나. 그걸 좀 더 전문 용어로 근원사건의 확률이 같을 때만, 그렇죠. 이때만 수학적 확률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괜찮죠? 그러면 만약에 근원사건의 확률이 다르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쳐봐요. 와, 이 직육면체. 직육면체인데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주사위 굴려서 지금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인가요? 안 되겠죠? 그쵸? 막 서 있어야 되는데 힘들죠? 저기 윗면, 아랫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아무래도 면적이 제일 넓으니까. 그쵸? 랜덤하게 던진다고 친다면. 뭐 일이 안 나오지는 않아요. 그쵸? 잘 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하지만 확률상으로는 낮다. 근데 이거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이 1이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면적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면적이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사실 이건 대표적으로 그냥 심플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케이스 엄청 많아요. 진짜로. 예를 들면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막 연비가 어떤 엔진이 더 좋고 어떤 게 더 나쁘고 막 이러는데, 아니 인간이 만약에 신의 영역으로 도달해서 계산 다 해낼 수 있으면은 연비 제일 좋은 엔진 그냥 이미 만들어 놨겠죠. 그걸 못 만드니까 이렇게 해보고 실험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실험해보고 이게 더 좋네 이러고 가고 있는 거야. 괜찮죠? 자, 결론은 어떻게 된다? 실험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던지는 거예요. 한 1000번, 10,000번 던져보는 거야. 한 10,000번 던졌더니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한 10번 중 1번 꼴이네. 그러면 얘는 10분의 1의 확률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게 통계적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적 확률도 마찬가지로 probability라고 해서 A 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을 쓰는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직접 쓰지는 않습니다. 잘. 편의상 n번 시행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n번 시행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시행횟수 분의 성공횟수요. 그렇죠. 던진 것 중에 얼마나 됐는지로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굳이
써본다 그러면은 전체 시행횟수 n번 중에서 n번 중 A가 성공한 횟수. 그냥 편의상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한번 봅시다. 내가 갑자기 주사위를 딱 들고, 아니, 주사위를 가지고 내가 갑자기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놀라운 사실 한번 보여줄게. 주사를 굴렸더니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100%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물어봐요. 아니, 정육면체 주사위 맞아? 정육면체 맞아. 아니면 뭐 1만 있는 거야? 아니, 1부터 6까지 다 있어. 근데 왜 100%야? 한 번 던졌는데 1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한 번 던져서 운 좋게 한 번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통계적 확률로 100%라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계속 던져봐. 계속 던지면은 6번 중에 한 번꼴로 나올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우리가 실제로 이걸 기준으로 통계적 확률을 들어가기는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육면체 주사위 같은 경우도 내가 100만 번, 1000만 번 이렇게 던졌다 그랬을 때 진짜 6번 중에 딱 한 번 이해가 나올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6만 번 주사위를 던졌어요. 1의 눈이 딱 정확하게 10,000번 나오나요? 그럼 모르는 거죠? 그렇죠? 다만 시계수가 엄청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6번 중에 한 번꼴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건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몰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냐? 지금 얘는 통계적 확률이죠. 시행횟수를 무수히 많이 늘려볼게요. 자, 이런 기호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기호를 쓸 필요는 없고 머릿속에서 생각만 해주면 돼요. 자, 만약에 시행횟수가 무수히 커진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나올 확률이 한없이 가까워질 거예요. 괜찮죠? 실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한없이 가까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이 내용을 뭐라 그러냐? 이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수의 법칙. 괜찮죠? 자, 우리가 진짜로 주사위를 100만 번, 1000만 번, 억 번 이렇게 던지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한없이 6분의 1에 가까울 거예요. 이유 알고 있어요? 모르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립은 하잖아요. 그래서 법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혹시 그 법칙이라는 용어랑 정리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알고 있어요? 뭐는 무슨 정리, 뭐는 무슨 법칙,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 사실 몰라도 되는데 그냥 궁금할 수 있을 거. 나만 궁금한가? 아무튼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자, 뭐냐면은 법칙과 정리의 차이는 이거예요. 둘 다 참이에요. 둘 다 참인데 얘는 증명이 된 참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깰 수가 없어요. 이미 확실하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피타고라스 정리. 누구도 깰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한 그냥 내용이에요. 법칙은 물리에서 많이 나오죠. 힘의 법칙, 막 작용 반작용 법칙, 광속 불변의 법칙 이런 것들 왜 되는지 알고 있는 걸까요? 뭐 증명한 거 아니야? 물리학자들이 증명한 거 아니야? 아니, 그 증명한 거로 안 봐요, 그거를. 그냥 되니까 쓰는 거예요. 괜찮죠? 자, 광속 불변의 법칙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막 연구해보고 있는데 광속이 일정하다라는 가정하에서 우주를 해석해보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광속이 변한다라는 게 만약에 결론이 나잖아요? 실험적으로 나타나잖아? 그럼 이거 다 깨져요. 다 깨져요. 그러면 깨지면 어떻게 하지? 사실상 그런 게 깨지면서 과학이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법칙들이 깨지면서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게 증명이 되면 정리로 남는 거고 증명이 안 되면 그냥 법칙으로 남아있는 거. 그냥 가설이에요. 일종의 가설. 그렇지만 하도 많이 발레가 안 나오는 가설이라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자, 얘도 지금 다시 한번 뭐예요? 법칙입니다. 왜 되는지 몰라요. 왜 되는지 몰라요. 그냥 되니까 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하적 확률은 뭐냐? 얘는 몰라도 돼요. 얘는 몰라도 되는데 궁금할까봐 뭔지만 좀 알아볼게요. 뭔지만. 자, 내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여기 무슨 뭐 정사각형이 있다고 칠게요. 한 변 길이가 2예요. 자, 여기에다가 아무렇게나 그냥 점을 찍는다. 랜덤하게 이 안에다 점을 찍는다. 라고 쳐볼게요. 그랬을 때 4등분 된 상태에서 여기에 점이 찍힐 확률을 구하여라. 딱 봤을 때 얼마예요? 그럼 뭐 4분의 1이겠죠. 왜 4분의 1이에요?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괜찮죠? 자, 얘도 똑같아요. 그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A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어때요? 아니 지금 여기에는 점개수 셀 수 있어요? 아, 못 세죠. 무한대고요. 무한대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이 넓이에 비례해서 점개수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길이분의 길이 아니면 S의 넓이분의 A의 넓이, 그렇죠? 성립하는 사건의 넓이 아니면 부피분의 부피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그냥 결과만 얘기하면은 도형 가지고 확률을 계산한다 라는 거예요. 길이, 넓이, 부피를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한다. 괜찮죠? 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등장을 한 게 기하적 확률. 그죠? 기하가 도형 얘기하는 겁니다. 도형. 괜찮죠? 그래서 도형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거. 왜 빠졌지? 이해되죠? 되게 조잡한 문제 엄청 많아요. 쓸데없이 도형만 복잡해가지고 확률 계산하기 힘들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아예 얘기했어요. 하지마. 이거 하지마. 고등학생들한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다 뺐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거 없어도 돼요? 저기 나중에 통계 보면은 연속확률 분포가 나오는데 그 연속확률 분포가 이 기하적 확률로 만들어지는 애예요. 그럼 몰라도 되나요? 몰라도 돼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니까. 괜찮죠?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이제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자, 어떤 걸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 뭐였지? 순서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또 써도 되고 안 되고 그렇죠? 순서가 있는 경우가 순열, 순서가 없는 경우가 조합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순서 없이 뽑고 순서 있게 나열해주고 그래서 얘는 똑같은 거 못 쓰니까 그냥 순열, 그렇죠?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게 조합, 단일 조합이죠. N개 중에서 R개를 조합한다, 뽑는다 라는 뜻이죠. 얘는 파이,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데 N개라기보다는 N종류예요. 괜찮죠? N종류 중에서 R개를 나열한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1부터 9까지 9개 자연수 가지고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고 한다. 똑같은 건 또 써도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9가지, 여기도 9가지, 여기도 9가지, 여기도 9가지. 당연히 곱의 법칙이니까 그냥 9의 4제곱. 그렇죠? 이게 9파이 4. 9개 중에 4개를 순서대로 나열한다. 괜찮죠? 기호는 몰라도 상관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얘는 그냥 곱의 법칙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해서 뽑는다. 그죠? 똑같은 거 또 뽑을 수 있는 거. 자,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중복조합이? 사과랑 배랑 귤을 합쳐서 10개를 사는 경우에서, 그쵸? 10개 사는 경우에서 빵개 사도 됩니다. 그쵸? 사과만 10개 사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거 또 뽑아도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 매수로 사올 때. 왜? 마이너스 3개 이런 거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과일 가게에 과일을 사러 와서 배를 마이너스 3개 샀다. 그럼 3개 팔고 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결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때요? 세 종류 중에서 10개를 중복해서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이 2개를 더한 상태에서 1개를 빼요. 그 12개 중에서 10개를 뽑는 걸로 생각해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들어갔었죠?
자, 에이, 모르겠다. 사과 배규를 살 10개의 빈 바구니를, 에이,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얘를 그냥 3개의 종류로 구분을 해본 상태죠. 자, 어떻게? 몰라. 그냥 막대기 가지고 그냥 구분할 거예요. 여기다가 막대기 하나 놓고, 여기다가 막대기 하나 놓고, 그래 놓고 이제 왼쪽부터 사과 배규를, 아, 사장님, 여기 내가 막대기 놨어요. 요 안에 사과 배규를 배치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과 3개, 배 5개, 귤 2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는 뭐예요? 빈 바구니 10개와 그리고 3종류로 구분하려면 막대기가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들 나열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12개 자리 중에 막대기가 들어갈 2자리를 뽑아도 돼요. 괜찮죠? 12개 중에 막대기가 들어갈 2자리를 뽑아줘도 돼요. 그럼 여기에 BB가 들어갔다? 그럼 나머지 그냥 다 A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막대가 이웃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렇죠? 왜? 사과 3개, 배 1개, 귤 7개 이래 버리면 되니까. 괜찮죠? 그래서 이런 3H10을 12C2로 써도 되는구나. 근데 아니 뭐 12개 중에서 B가 들어갈 2자리 뽑는 거는 12개 중에 A가 들어갈 10자리 뽑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어간다. 다시 한번 얘랑 얘 더한 다음에 1을 빼죠. 왜 1을 뺀다고요? 빈 바구니 10개 그리고 막대기는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총 12개 중에서 10개 뽑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r 빼기 1 커비네이셔널.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확률을 계산하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확률로 들어가 봅시다. 자, 13번 한번 해볼게요. 13번부터 16번까지 한번 해볼까? 후딱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깔리는 건 있을까요? 괜찮지? 오케이. 요거 중복조합도 이해는 돼요. 얘는 내가 지금 속성으로 설명해놔가지고 아마 좀 아직은 잘 안 되고요. 상재야. 알았어. 자. 구경 좀 할게. 상재 구경 좀 할게요. 구경 좀 한번 해볼게.
오케이. 아이고, 뭐 또 떨어졌어. 아, 왜 자꾸 뭐가 떨어지냐?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거야? 차차차차. 오, 알았어. 화이팅. 힘낼게. 화이팅. 자,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 건데, 눈이 똑같은 경우가 6개지. 전체 경우의 수 몇 개예요? 그치. 그 중에서 6개니까. 그치. 이거는 하나, 서로 다른 주사위지. 36개를 전체 경우로 맞더라는 거는 순서를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답이 똑같지 않을까요? 10 이상이니까 4, 6, 6, 4, 5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이 11인 경우도, 합이 12인 경우도 있어요. 합이 10 이상인 경우니까 얘는 합이 10인 경우에 오케이. 자, 서로 다른 동전 3개 중에서 한 개만 앞면이 나올 확률이면은 사실 뭐 첫 번째 나오는 동전 앞인지 뒤인지, 두 번째 나오는 동전 앞인지 뒤인지, 그렇죠? 세 번째 나오는 동전도 앞면인지 뒷면인지 총 둘둘둘, 그죠?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2의 세제곱 8가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한 개만 앞면이 나온다? 그럼 셋 중에 하나만 앞면이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얼마? 3개 중에서 앞면이 나올 한 개를 골라주는 경우. 그렇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우리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주사위 2개를 던지고 있어요. 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36가지겠죠? 그렇죠? 왜? 아니 뭐 다 써본다고 친다면, 무식하게 쓴다고 친다면 1,1, 1,2, 1,3, 1,4, 1,5, 1,6.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2,1, 2,2, 2,3, 2,4, 2,5, 2,6. 그렇죠? 이거 쭉 계속 내려가요. 3,1, 4,1, 5,1, 6,1. 그렇죠? 그럼 이렇게 지금 총 36개가 될 거예요. 괜찮죠? 이 나머지 그냥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36개. 자, 근데 그 중에서 그 36, 자, 여기 지금 서로 다른 주사위예요. 그러니까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예요. 빨간 주사위가 1 나오고 파란 주사위가 2 나오는 거라 빨간 주사위가 2 나오고 파란 주사위가 1 나오는 건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정리해본다 그러면 두 눈이 같을 확률? 에이, 뭐 일단 전체 경우의 수 36가지. 두 눈이 같은 애들은 그냥 죄다 요거죠. 1, 1, 2, 3, 3, 4, 4, 5, 6, 6. 그렇죠? 그래서 6가지, 6분의 1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눈의 합이 10 이상일 확률? 그럼 여기 그대로 한번 다 써볼까? 6,2, 6,3, 6,4, 6,5, 6,6, 5,6, 5,5, 6,4. 그죠?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두 눈합이 10 이상인 경우는, 그죠? 이렇게밖에 없어요.
괜찮죠? 이렇게 10, 이렇게 11, 이렇게 12. 그렇죠? 그래서 총 6가지구나. 아, 얘도 답이 똑같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두 눈의 최대값이 5가 나왔다? 아니, 두 눈의 최대값이 5라는 거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5가 나오는 애니까 뭐예요? 아, 요거네. 그렇죠? 요거 다 세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1, 2, 3, 4, 5 5개 4, 3, 2에 4개 총 9개가 될 겁니다. 괜찮죠? 36개 중에 9개구나. 4분의 1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세야 돼요? 와, 이거 다 그리면서 다 세야 되나? 아니, 이러면 되죠. 두 눈의 최대값이 5다? 순서상 잡아놓고 봤을 때 5로 시작하는 경우 5로 끝나는 경우 그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5가지 여기서 5가지 10가지네. 하나가 왜 더 많지? 5 나오는 경우는 중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면이 5거나 또는 뒷면이 5가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집합에서도 앞면이 5 나오는 경우의 수랑 뒷면이 5 나오는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그렇죠? 이거 둘이 더했을 때 중복되는 건 2번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빼주면 되겠네요. 앞면이 5면서 뒷면이 5인 경우를 한번 빼주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가 5개, 5개, 1개. 괜찮죠? 오케이. 자,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레벨 2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기 18번 한번 해볼게요. 18번. 영타임. 응? 투. 미안해. A2에요. A3에 A3가 또 있어. 말도 안 돼. A3가 아니고 A2입니다. 미안.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다니. 왜? 내가 구경을 해야지. 안 돼? 왜 안 돼? 안 돼? 알았어. 자, 부분집합이 총 몇 개예요? 부분집합. 32개예요. 2의 5제곱. 괜찮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32가지예요. 그때 부분집합이 A1, A2를 모두 포함할 확률. 그럼 부분집합 중에서 A1, A2는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선택사항이 없죠. 그럼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근데 나머지는 그 부분집합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각각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그치? 그럼 둘둘둘. 1, 1, 둘둘둘. 다 고백 법칙이죠? 응.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부분집합이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뿅! 잘했어. 알았어.
자,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보이고요. 자, 지금 이 A라는 집합 안에 부분 집합이 지금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자, 부분 집합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는 A 안에 포함되는 상태라고 해볼게요. 자, 요 기호는 뭐예요? 그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컨테인, 포함하다? 컨테인에 오 맞지? 맞지? 단어 맞을 거야? 포함하다라는 뜻의 시자를 갖다가 쓴 겁니다. 자, 이거는 집합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우리 그 확률에서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는 게 좋기는 해요. 오케이. 포함되어 있다. 부분 집합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니 이거 전체 경우에서는 몇 가지요? A 집합 안에 B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얘도 두 가지. 둘, 그렇죠? 모든 경우가 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로 뭐 A1이 들어갔고, 두 가지로 A2가 나갔고, 두 가지로 A3가 나갔고, A4가 또 나갔고, A5가 또 나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B는 원소가 A1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배 법칙으로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5제곱, 32가지가 되겠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얘네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A1과 A2는 일단 포함시켜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들은 있어도 없어도 되니까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총 8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그냥 4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열의 수를 이용하는 확률 똑같아요. 이거 다 그냥 수학적 확률이에요. 순열의 수를 이용하는 확률. 자, 그래서 얘를 20, 21, 22 한 번만 해볼게요. 후딱 한 번만 해봅시다. 3개. 어렵진 않아요. 한번 풀어볼까? 쉽습니다. 20, 21, 22. 이제 거의 계속 이것만 하다가 끝나요. 경우의 수분은 경우의 수분 하다가 끝나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 이게 이웃해야 되는 거지. 응? 그러네. 응. 잠깐만, 요게 이웃하도록 세우라고. 여기 어떻게 나왔지? 응. 응. 그치? 근데 A, B가 한 세트로 나온다면
그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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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A를 가장 앞에 세울 확률이에요. 자, 일단 5명 일렬로 나열한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500이 되겠죠? 그래서 120까지가 될 겁니다. 이건 이제 현재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지금 A를 가장 앞에 세운다라고 한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맨 앞에 A가 들어가야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4명의 순서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무슨 뭐 C가 들어갔다, 3가지, 뭐 B가 들어갔다, 2가지, 뭐 D가 들어갔다, 1가지, 그쵸? 뭐 E가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4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500분의 400이구나. 그죠? 그래서 5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자, AB가 이웃하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웃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세트로 묶어서 보는 게 제일 낫다 그랬죠? 그래서 한 세트로 묶어주면은 무슨 T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500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TCD, 그쵸? TCD를 일렬로 나열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내 묶음에 순서만 주는 거니까 팩토리얼이 될 거예요. 이 중에서 T가 어딘지 모르겠어. 뭐 T가 여기 들어갔다고 칠게요. TCD 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실제로 얘는 AB 묶음이 들어간 거지, 실제로 AB의 순서는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래서 AB냐 BA냐 순서를 줘야 되다 보니까 AB의 순서만 더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면은 5가 되니까 답이 5분의 2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지금 A랑 2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뭐 A랑 2가 이웃하는 걸 빼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확률 1에서 A, 2가 이웃하는 5분의 2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5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나는 그냥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은데 경우의 수를 구해도 돼요. 보통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뭘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이사이에 껴서 집어넣는 걸 가장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이에 껴서 집어넣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A, B, C, D, E 중에서 A와 E가 이웃하면 안 되죠. B, C, D를 선배열하는 거야. 얘네를 먼저 배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B, C, D를 먼저 배열해줘요. 3패. 그렇죠. 그래서 뭐 B, C, D가 들어갔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A랑 E는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걔네 사이에 그냥 껴들어가면 되겠죠. 같은데 못 들어가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배치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그렇죠. 3명 먼저 배열하고 A가 들어갈 수 있는 게 4가지. A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럼 2는 여기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2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무슨 뭐 2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럼 얘는 지금 C, A, B, D 지금 이렇게 나열된 거니까 A랑 2가 나요. 이웃하지 않겠죠. 그렇죠. 전체에서 빼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체 경우에서 5팩으로 나눠주면 얘가 답이겠네요. 진짜로 5분의 3 나오나요? 그렇죠. 이거 4팩. 5만 남죠? 5분의 3 맞네요. 괜찮죠?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향후에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문제가 나오면은 거의 99%는 사이배열로 가는 게 더 편해요. 오케이. 사이배열로. 자, 그러면은 23번을 한 번만 해볼게요. 23번. 자, 쉬워요. 23번. 그리고 반대 케이스 하나 문제만 더 풀어보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응? 안 돼. 요거하고 변형 하나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완성도가 생겨요. 얘는 쉽잖아. 얘는 이웃하는 거니까. 얘는 쉬워요. 오! 자, 나중에 영상으로 볼 친구들도 참 잘 봐야 됩니다.
자, 일단 특정한 세 사람이 이웃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특정이라는 말이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웃할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막 뽑고 고르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A, B, C 세 사람하고 B, F, G 이렇게 7명을 나열하는데 특정한 세 사람? 그냥 A, B, C라고 할게요. A, B,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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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그러면은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어떻게 돼요? 그죠? 7명 순서로 나열했으니까 그냥 7팩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 놓고, 얘네는 한 개 세트로 묶어놓으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쵸? 그래서 해당하는 경우의 수는, 5묶음의 순서를 줘버리면 되는데, 아직 A, B, C의 순서는 안 줬잖아. 3팩으로 나눠주면, 3팩을 더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랑 얘 약분하니까 7 곱하기 6인데, 3팩이 6이니까, 7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살짝만 바꿔볼게요. 플러스 알파. 23번 플러스 알파. 자, A, B, C가 이웃이 아니고, A, B, C 중 어느 둘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이걸로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것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가봅시다. 참고로 셋 이상에 대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푼다면 한 종류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에서 빼내기 되게 힘듭니다. 화이팅. 삼재 화이팅. 모르겠어? 세 분이구나. 오케이. 맞췄어. 와, 진짜 경험에서 잘했구나. 오케이. 고민 중인 거지? 그럼 누구랑 얘기하니? 괜찮나? 하고 있지? 잠깐만. 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이게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전체에서 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쵸? 사이별로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쵸? 맞나? 아니지. 4명을 먼저 나열해야지.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을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에 A, B, C가 껴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응. 그치. 5팩이면 안 되지. 왜냐면 5자리 중에 몇 명만 들어가는 거야? 그치. 고백 법칙으로 해. 굳이 막 안 해도 돼. 그럼 뭐 일단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 그치. 그럼 A가 어디 들어갔다 가면 B는?
그치? 그럼 C는? 뭐 그렇게 작업하면 되지 뭐. 어차피 셋밖에 없는데. 그죠? 그거를 우리가 순열해서 5P3이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퍼미테이션을 쓸 일이 있을까? 없어요. 퍼미테이션 쓸 바에 그냥 고배법칙으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순열들은 보통 고배법칙으로 갑니다. 순열도 중복순열도. 자, 푼 친구들은 앞에 있는 거 마저 다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심한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따가 옆에 놓고 같이 풀만한 걸 좀 뽑아서 줄게요. 아, 이건가? 미안해, 너무 크게 나왔어. 자, 사이비어로 들어간 거지. 그쵸? 그런데 이 분자가 지금 이건 이거지? 그래서 응. 50, 53거, 응. 생명은 응. 나머지 이렇게, 응. 이렇게 하는 그럼 얘는 3명이니까 3팩이죠. 3이 아니고. 그게 답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천천히 마무리만 좀 해볼게요. 이것만 마무리하고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맞나? 자, 한번 천천히 볼게요. 어느 둘도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뭐 전체 경우의 수는 뭐 당연히 그냥 실팩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는 7명 중에 3명이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어느 둘도. 그래서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DF를 먼저 나열해 볼게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당하는 경우의 수로 4명의 순서만 먼저 줘봅시다. D, E, F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들어갔다고 칠게요. 그렇죠? 이렇게 D, F, G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A, B, C를 나열해주면 되는데 A, B, C가 지금 사이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꺼번에 5P3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헷갈리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 A가 먼저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먼저 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렇죠? 경우의 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에 순서를 바꿔도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들어갈 수 있는 건 5가지. 그렇죠? A가 들어갔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B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4가지. 그렇죠? 그럼 C가 들어갈 수 있는 건 3가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 4, 3. 그렇죠? A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서 B, C.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합쳐서 5P3이라고도 씁니다. 괜찮죠? 자, 이거를 5자리 중에 3자리 뽑고 3명이 순서대로 나열해도 되겠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5P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순열 있잖아요. 순열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호 안 써도 돼요. 실제로 나중에 계속하다 보면 퍼미테이션조차도 잘 안 써요. 파이는 진짜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낫습니다. 보고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어차피 그냥 거듭적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기호가 불필요한 상태예요. 얘도 그냥 고배법칙으로 때려버리면 됩니다. 근데 얘네는 뽑는 거라서 얘는 직관력이 떨어져요. 이 기호를 안 쓰고는. 그래서 얘네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이걸로 나머지 계산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4팩으로 약분해주면 7, 6, 5, 5 분자가 5P3이니까 5, 4, 3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5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2 하나 더 약분해주면 3도 약분되네. 7분의 2가 답이에요. 괜찮죠? 7분의 2. 괜찮아요? 그런가? 계산 실수는 있을 수 있어. 알았어.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뒤쪽으로 나가봅시다. 내가 실수하는 건 아니고 저 친구가 푼 게 답이 잘못 나가지고.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고생했어. 자, 너무 힘들. 알았어. 10분 쉬어야 되니까 47분. 해서 이게 잘 돼요? 그치. 해서 괜찮아? 오케이.
지 어떻게 이해 잘 됐어? 오케이. 아, 다행입니다. 이제 경우에서 마스터했네?